안녕하십니까. 네,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입니다. 네, 오늘은 조 바이든 시대 투자 유망 종목들 재테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의 제목을 만든 이유는 과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고서 이런 책들이 나왔거든요. 문재인 시대 부동산 가치 투자, 문재인 시대의 입시 전략, 문재인 시대 재테크, 문재인 시대 부동산 트렌드, 이렇게 경제나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 정책적인 분야,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는 이제 정책이 새로 이제 나오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그와 관련된 이런 책들의 제목들이 나올 때 제가 되게 좀 재밌었게 기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왠지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 되게 유력하게 되면서 아마 이런 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조 바이든 시대 투자 유망 종목들, 아니면 조 바이든 시대 재테크나 아무튼 그런 관련 조 바이든의 이름을 딴 그런 경제 서적들이 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미리 이렇게 책을 아마 이렇게 잘 편집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 바이든 후보와 이제 트럼프 두 후보에 대한 책을 아마 두 개를 인쇄 딱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만들어 놓고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나오면 그와 관련된 거를 인쇄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제 연임에 대한 그런 책을 아마 발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래서 한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저는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봤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선거가 지금 진한색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이 나온 거는 이제 개표가 이제 완료됐다는 거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개표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한 4개 주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조지아, 그다음 펜실베니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3일날 저녁 때, 그러니까 4일날이었죠. 국내에서는 그 오후 시간대만 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지아주나 그다음에 펜실베니아주에서 좀 우위를 나타냈었거든요. 미시건주도 그랬었고. 근데 이게 다 지금 역전이 되었어요. 지금 조지아주도 그렇고 펜실베니아주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270표 이상 이제 투표권을 이제 획득을 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선거인단 득표죠. 선거인단 득표 270표를 획득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 군데만 이제 승리를 거둬도 이제 확정이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그 투표나 여러 가지 부정 투표가 있어서 소송을 하겠다, 불복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거의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우선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선에서 공약문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보시면은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 2050년에는 이제 탄소 제로 이제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화학 연료에 대한 이제 보증금을 폐지하는 거죠. 화학 연료 보증금 폐지, 그리고 전기 버스와 전기 철도를 늘리고 전기 충전소를 한 50만 대 늘리겠다라는 것과, 또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이 R&D를 지원하고, 미국, 캐나다 이제 송유관 쪽 이런 것 사업도 진행할 거고,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이제 세법에 세금에 관련해서는 이제 소득세도 좀 늘어날 예상이고요. 좀 전에 최대 세율이 37%에서 39.5%로 늘어나고,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땐 이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율을 기존에 이제 트럼프는 좀 많이 낮춘 상황이거든요. 좀 전에 이제 최고 세율이 21%였는데 법인세율이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되면 28%까지 인상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했었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 이제 보편적인 이제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이제 오바마 케어를 다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최저시급은 15달러까지 이제 상승을 하겠다. 이제 꽤 크게 이제 최저시급이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높이겠다는 거고, 이건 아마 세율도 그렇고 최저시급 같은 건 이제 주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세율이나 미국은 이제 그 주마다 그런 어떤 자율권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정도로 최저시급이 이제 오른다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교육적으로 지금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상한에 이제 부담을 좀 이제 줄여주겠다. 어떤 정책이 더 세부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쪽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국가의 이제 주요 산업군이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개인
이제 국민들의 좀 초점이 맞춰진 그런 민주당 쪽인 그런 발언과 대선 공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재정 부양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어떤 위기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경제 위기나 이런 걸 이제 해결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원 쪽에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원에서 공약들이 나온 건 이제 재정을 이제 2.4조까지 이제 추가 부양책을 내놓아야 된다. 그리고 좀 이런 기조들은 앞으로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 부양이 이제 된다고 하면은 이제 큰 틀로 보시면은 이제 달러가 많이 이제 풀리는 거죠.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린다고 보면은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희석되면서 약달러가 되겠죠. 이제 달러가 이제 더 가치가 이제 하락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뭐 이런 원자재나 뭐 금값 이런 것들은 상승이 갈 수가 있고, 기준금리가 이제 상승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달러를 통해서 시중에 이제 자금들이 많이 유통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금리가 좀 상승을 하려고 하겠죠. 이제 달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풀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생기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그러면서 좀 이제 상승을 아마 하려고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금리가 또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될 거는 이제 미 국채는 하락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보다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장기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보다는 현재 이제 금리가 높아져서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는 하락이 될 수 있고, 원유는 제가 좀 색깔을 좀 특이하게 좀 해놨는데, 좀 솔직히 이제 약달러가 이제 죄송합니다. 일단은 조 바이든 후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화석연료 이런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하면은 이런 원유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더 뭐 이런 산업이나 이런 데가 더 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나 이런 것들이 좀 하락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달러가 좀 많이 풀어지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원유 하락을 막아주는 좀 효과가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다 떨어지게 되면 뭐 원자재도 그렇고 뭐 그 금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다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크게 이제 재정 부양책이 되면은 이제 약달러가 되고 원자재 같은 건 늘어날 거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를 좀 높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금리가 좀 높아질 우려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면서 국채는 좀 이제 하락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분야별로 뭐 이제 대선 공약문이 나왔는데, 한번 생각을 환경 에너지 쪽, 환경 에너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선 이제 미국에 관련된 이제 주식으로는 이제 넥스트라 에너지가 되겠죠. 넥스트라 에너지가 아마 좀 도움을 받겠죠. 어떤 친환경이나, 지금도 이제 넥스트라 에너지가 그런 친환경 쪽 관련된 이런 업체들을 많이 투자를 하거나 M&A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이 에너지 회사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친환경 쪽 관련된 이제 유틸리티 사업을 하고 있는 에너지 회사들이 그쪽으로 많이 더 노력을 할 거예요. 친환경 뭐 LNG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 산업을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좀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관련 친환경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아마도 이제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좋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아마 국내에도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이 왼쪽에 이제 보시면 이건 풍력 관련된 이제 그 테마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고, 여기 이제 태양광 쪽에 관련된 이제 회사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종목 CS 윈드하고 동구 SNC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이제 선을 쳤는데, 그 이유는 뭐 간단해요. 우선적으로 이제 뭐 현재 중요한 건 CS 윈드나 동구 SNC는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상승을 했죠. 두 회사 모두 다.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선입한 가장 이유는 일단 6월하고 이제 12월 말이 되면은 이제 두 번으로 늘어났거든요. 이제 코스피 200하고 이제 코스닥 150 편입 종목이 이제 다시 이제 수정을 받아요. 편입 종목이 이제 다시 바뀌게 되는데, 이 CS 윈드하고 이 동국 SNC가 CS 윈드는 이제 코스피 200, 그 다음에 동국 SNC는 이제
코스닥 150에 이제 편입이 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직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입이 또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와 관련된 뭐 지수 편입 이제 신규 지수로 돼서 이와 관련된 이제 펀드도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추가 자금들이 이쪽으로 이제 다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뭐 투자를 한다면 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이런 것에 좀 투자를 할 거고, 국내에도 ETF 상품 중에 뭐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이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별 투자가 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자금들이 몰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관련된 속해 있는 종목들이 투자금이 더 유입되면서 또 상승을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왕이면은 아까 나왔던 여기 회사들, 여기 업체들 중에서 이 풍력이나 이 태양광 중에서도 이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편입을 앞둔 CS 윈드나 동국 SNC가 좀 더 이제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그린 뉴딜 쪽으로 정부에서는 실시 3조 원 이제 10년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이와 걸맞춰서 이제 그린 뉴딜 쪽이죠. 이제 풍력 에너지나 뭐 아니면 태양광 에너지 쪽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자산운용사들도 이제 관련된 펀드들을 만들어놔서 이제 투자금을 좀 유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그린 뉴딜, 친환경 쪽 이제 국내에도 테마가 좀 이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대선이 이제 2022년 3월에 이제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대선 후보들이 뭐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아마 경선 후보들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공약들이 나오겠죠. 저는 그 대선 후보 공약 중에 분명히 이 친환경 쪽인 이런 관련된 투자나 이런 지원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풍력이든 뭐 태양광이든 친환경 에너지 쪽,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아마 그 대선의 공약 중에서 분명히 친환경 쪽과 그 다음에 저출산 뭐 이런 건 아마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주택 안정도 아마 들어가겠죠. 지금 주택 부분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세 가지 쪽은 크게 아마 테마를 이뤄서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나왔던 요 CS 윈드하고 동국 SNC는 좀 주기적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금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그런 어떤 테마도 또 이루어질 수 있고, 국내에도 좀 위딜 뭐 지금 펀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편입 종목까지 예상이 돼서,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내년까지도 어떤 대선 테마까지도 연결돼서 좀 장기적으로 좀 막 계속적으로 어떤 뭐 이런 테마성으로 이쪽 관련된 회사들이 시장에서 좀 돋보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두 종목을 좀 잡아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율적인 부분인데,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특히 법인세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이제 법인세가 이제 늘어나면서 뭐 그런 팡 주식이라 그러죠. 이제 글로벌 테크 주식들 그쪽에서 돈을 워낙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이제 늘어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독과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한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럼 조 바이든 후보가 되면 테크 주식들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예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테크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뭐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뭐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좀 좋은 매수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이런 법인세 인상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약간 이 법인세에서 어떤 감면 혜택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회사들인데, 저는 이제 메인이라는 이런 회사를 하나, 또 제가 투자를 해봤던 회사라서 여기는 이제 뭐 중소기업들의 이제 자금을 좀 빌려줘서 그 뭐 대출 이자를 좀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고배당을 주는 좀 이런 종목이고요.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이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월 배당을 줘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매달 배당금을 주고 현재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의 이제 특징은 12월 연말이 되면 이제 특별 배당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총 회사 이제 수입 중에 한 90%의 이상을 이제 배당으로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때는 굉장히 이제 좀 돈을 많이 벌고 좀 어떤 이자 수익이 많이 나오고 어떤 그런 회사가 순수익이 좀 많았을 경우에는 특별 배당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총 12번이 아니라 13번을 배당하는데 12월 12일 날 한번 보시면 2.46% 거의 한 0.2 정도 배당을 계속 주다가 한 번은 거의
뭐 10배 이상 되는 거죠. 거의 한 10달치를 한 번에, 12달치를 한 번에 이렇게 배당하는데 이게 이제 특별 배당이거든요. 이 특별 배당을 하는 이유는, 전체 수익의 한 90% 정도를 미국에서 이제 그 배당을 지급을 하면은 이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노려가지고 법인세가 우리가 어차피 법인세 내니 우리는 이런 투자금을 사람들한테 이제 투자금을 모아서 만든 이런 뭐 특수 목적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은 이런 투자금을 모아서 만든 이런 펀드나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운용 사식으로 이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차라리 배당을 많이 주자. 그래서 더 투자금을 많이 몰릴 수 있고 지속적으로 주가를 이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 리츠 같은 회사들, 미국에 이제 있는 리츠, 저는 이제 뭐 제가 예전에 투자해봤던 리얼티 인컴인데 거기도 이제 월 배당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뭐 배당 회사들이 많을 텐데 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회사들, 그래서 뭐 특별 배당도 이렇게 90% 이상 배당을 줘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의 회사들은 좀 투자해 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투여가 좀 몰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내에는 뭐 특별하게 국내 종목에는 뭐 그렇게 뭐 미국 법인세 인하되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그 주식시장에 이제 ETN 상품이라고, 이제 노트죠. 예. ETN 상품 중에 이제 삼성 에너지 인프라 이제 MLP라는 이제 그 상품이 두 가지 있거든요. 이 에너지 인프라 MLP는 그 이제 에너지 인프라 쪽 그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송유관 쪽이나 뭐 그런 회사나 여러 가지. 근데 앞으로 이제 에너지 인프라가 결국은 이제 친환경 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가 더 될 거고, 이 중요한 게 이제 MLP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시설이나 이런 쪽 그 에너지 인프라 쪽 투자를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쪽 관련된 회사들, 이쪽 관련된 펀드 같은 경우 또 이제 이 법인세 이 혜택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우리나라에 그냥 연결된 것 중에는 이쪽 에너지 인프라 MLP도 법인세 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가 될 수 있겠다. 노트죠. 예, 노트지만 이제 ETN 상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뭐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별로 인기가 있고 막 그렇게 잘 알려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좋지 않으면 굳이 투자를 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고, 문제는 또 환율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출이 돼 있다는 뜻은 이제 달러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럼 나중에 뭐 달러가 10%더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환 해지가 안 되는 거고 환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10%를 벌어도 달러가 10% 떨어지면은 뭐 수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수수료도 0.95로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서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게 있다. 법인세 인하를 하면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만약에 뭐 테마식으로 형성된다면 모를까, 뭐 굳이 뭐 투자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세율적인 부분에서는 법인세가 그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해당되는 회사들은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건강보험 쪽은 이제 오바마 케어를 다시 이제 확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부통령이었잖아요. 예,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들을 그대로 아마 따라갈 겁니다. 같은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고, 그래서 오바마 케어는 결국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보험, 의료 보험을 지원하면서 국가에서 약값을 결국은 지원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제약회사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약을 좀 사주고, 뭐 의료 장비들을 사주고 아마 이럴 테니까 뭐 의료 장비 회사들이나 메디컬 장비 회사들 아니면 뭐 이 제약 회사들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케어 때죠. 트럼프 케어 때는 계속적으로 약값 인하를 요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약값을 좀 이제 내려라. 이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뭐 보편적인 걸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좀 이제 사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생기니까 약값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서 기존에는 이제 트럼프 시대 때는 이제 약값을 인하하라 그래서 뭐 제약회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피해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되면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바뀔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제약회사들은 조금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국내 이제 코스닥 150 편입 종목 중에서 이제 헬스케어나 뭐 이런 걸 한번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는 이제 공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미국 쪽에 이제 해당하는 거라 이게 우리나라 이제 종목들이 굳이 뭐 혜택이 있겠냐, 예,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별로 크게 뭐 국내 쪽에는 뭐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제가
크게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미국 쪽에 뭐 의료 장비 수출한다거나 뭐 그런 회사들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종목적으로는 제가 바로 이제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조 바이든 후보는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예,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재정 부양 정책을 이제 쓰는 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고, 아까 이제 나온 화면 이제 그대로 이제 보는 거랑 같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핀비지에 나온 사이트죠. 그래서 아마 섹터별로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이제 테크놀로지 쪽, 이제 빅테크 기업 쪽 있는 쪽, 예, 이런 쪽은 좀 독과점 때문에 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커뮤니케이션 쪽 관련된 회사들, 이런 뭐 통신사 쪽 이런 데는 이제 5G 쪽이나 이런 투자가 좀 더뎌질 수가 있다. 왜냐면 SOC 사업보다는 재정 정책과 어떤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좀 하려고 하고, 이제 좀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SOC 사업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5G 쪽은 좀 더뎌질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뭐 근데 그렇다고 5G 쪽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좀 트럼프의 공약과는 좀 다른 거지 왜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뭐 컨슈머 리사이클에서도 아마존은 이제 피해를 좀 볼 수 있겠죠. 이제 독과점 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해서. 그리고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맥도날드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은 조금 안 좋은 게 이제 지금 기본 시급을 인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이제 피해를 좀 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트래블 쪽은 뭐 글로벌한 회사들이긴 하지만 일단 미국 내만 봤을 때 미국이 약달러로 간다 그러면 해외 여행을 가기엔 좀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면 달러가 강해야지 이제 해외 갔을 때 좀 여행을 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쉽지 않아질 수 있다. 자금인들은 좀 그렇게 볼 수 있고, 조금 좋아지는 부분, 만약에 나중에 좀 금리가 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뱅킹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약사나 이제 헬스케어 쪽 그런 회사들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헬스 이런 뭐 플랜 회사들, 그 다음에 그 메디컬 장비 회사들, 예, 이런 회사들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는 뭐 아까 얘기했는데 뭐 원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우선적으로 이런 기존적인 뭐 오일 쪽 관련 회사들이죠. 예, 정유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친환경 쪽으로 지금 에너지를 좀 더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 쪽은 지금 유틸리티 쪽 공급하는 회사들은 친환경 쪽으로 많이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이쪽 섹터들은 예상이 되고, 그래서 보시면 뭐 엑스트라 에너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얼 이스테이트 이런 쪽 뭐 리치 회사나 어떤 특수 목적 회사들, 그 중에서 이 배당을 많이 늘려줄 회사들이죠. 예, 그런 회사들은 좀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이러면 좀 이제 조 바이든 후보 시대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좀 솔직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요. 예. 그러면서 뭐 대충 크게만 뭐 봤는데 좀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갈 것 같고, 지속적으로 뭐 보지만 뭐 조 바이든 후보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좀 친환경 쪽은 제 생각에 좀 앞으로 좀 많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이 최근에 좀 올라온 게 좀 문제인데, 좀 새롭게 기존 사업을 탄탄하게 하면서도 좀 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사업을 구상하면서 좀 그런 회사들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러면서 좀 아직까지는 과거에 이제 어떤 사업에 평가를 받고 있어서 크게는 못 갔지만 새롭게 이제 친환경 쪽으로 산업을 새롭게 시도하는데 그게 좀 잘 될 만한 회사가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이 친환경 쪽은 굉장히 높게 받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기존보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업체들을 좀 찾아서 미리미리 좀 투자를 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뭐 이렇게 좀 뭐 제 의견하고 아마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좀 분석한 부분에서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더 참고하고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